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영만의 문중모색. 자,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독서와 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서는 독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요즘에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보다 책 쓰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쓰는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도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독서는 저서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책을 읽다가 말았습니까? 아니면 책을 읽고 말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읽다가 말은 거는 책을 읽다가 재미없어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거를 읽다가 말은 거고요. 근데 책을 읽고 말았다. 또는 읽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책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어버린 거를 읽고 말았다 또는 읽어버렸다고 하죠. 읽다가 버렸거나 읽다가 마른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건드리는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빠져서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책과 눈이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녀가 눈이 맞으면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듯이 책과 눈이 맞으면 책과도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한번 책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너무나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많은 디지털 기기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의력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과 눈이 맞아보지 않고 또 책을 읽어버렸거나 책을 읽고 말았거나 이런 소중한 빠져버린 체험을 우리가 더욱더 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기업교육 전문가들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 세계에 단돈 15,000원 내외로 가장 빠르게 접속하는 방법, 나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의 사고의 결과물, 보물 창고, 책과 접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경험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좌정관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작가 중에 우찌다 다츠루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 힘든 것에 대하여 말하기. 제가 사실은 우찌다 다츠루의 광팬이거든요. 이분이 한국어로 쓴 책 중에 엄청나게 많이 번역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전작주의자예요. 전작주의자가 뭔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꽂혔어요. 빠졌어요. 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다 사. 그래서 전부 다 통째로 다 읽는 거를 한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거를 전작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타인의 사고방식에 상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뭐냐? 논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논리성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성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생각으로 안 풀리면 빨리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빌려다가 내 생각에 접속해가지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어떤 문제에 빠지면 문제에 골똘히 생각하고 끝까지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논리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치다 다츠루가 얘기하는 논리성은 빨리 내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빠르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빠르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나 해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다가 문제 상황에 적응해서 이전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과 눈이 맞는 순간은 심장이 멎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운율적으로 따져보면 책과 눈이 맞는 순간은 심장이 멎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런 걸 최근에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책과 눈이 맞아가지고 어느 서점에 가봤는데 책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책과 눈이 맞아가지고 몇 줄 읽어봤는데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 또 갈등했던 어떤 해결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촌철살인으로 딱 써 있어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것들이. 그러면 그 책과 눈이 딱 맞는 순간 이제 몰래 빨리 사갖고 와가지고 천천히 읽기도 하지만 빠르게 읽어가면서 그 책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책에 완전히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탄 오로한 파묵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책 첫 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날 나는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 만남이 바로 책과의 만남인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되게 된 머나먼 길을 쭉 추적해 보면 우연히 제가 용접을 하다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저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특히 공고생이 사법고시 비슷한 수기가 있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제가 고시 공부하러 왔다가 결국은 고시를 포기했지만 아무튼 저한테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준 것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은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저의 운명을 혁명적으로 바꾼 매개체가 바로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다가 책을 읽으면 이렇게 피클로 바뀌거든요. 자,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거꾸로 피클이 오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위험한 겁니다. 책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위가 독서인 거고 나한테 위험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매개체가 책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같이 책을 읽으시면 비정상적인 사고의 분열자, 혁명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제대로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읽다가 말았습니까? 읽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고 마는 정말 읽어버리는 씹어먹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상시에 제가 책을 읽어버리는 방법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복독을 합니다. 복독,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권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을 때 여러분 내 주변에 과연 나는 여러 번 읽은 책이 몇 번인지 몇 권인지 이게 그 사람의 독서의 경력을 따져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권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 이것보다는 저같이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 10번 읽는 거예요. 신용복 교수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제가 감옥에는 못 가지만 그분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명증성 있는 사유를 할 수 있었는지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독입니다. 습독. 습관할 때 습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시간 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나면 읽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이걸 사자성어로 수불석권이라고 그러죠. 앉으나 서나 책을 손에 갖고 다니면서 늘 읽는 거죠. 여러분 책을 바빠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읽어서 바쁜 거예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제발 휴대폰 그만 보시지 말고 책을 읽으세요. 약속 있을 때 한 10분만 먼저 와서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모든 책은 저는 독서는 정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니체가 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더라 속독으로 읽어야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독은 나쁘다가 아니라 속독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독이 왜 필요하냐? 저자마다 갖고 있는 독창적인 개념을 창조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개념을 창조했는데 그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의미의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이해를 해보고 그러려면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또 제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채독, 몸체자를 써가지고 책을 몸으로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읽지 말고 읽은 다음에 실제 나가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저자가 주어진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몸으로 깨달을 때. 그러니까 독서의 완성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 독서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메모하고 적은 다음에 그 적은 아이디어를 실제 가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채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찰독입니다. 찰독, 성찰할 때 찰. 그래서 거울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영도 목사가 쓴 기영도 시인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시가.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실제 내가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읽은 거를 삶에 적용해보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는지, 왜 안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삶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우리의 독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독서 방법은 고독입니다. 고독. 여기 고자는 고독할 때 고자가 아니고요. 어려울 고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쉬운 책만 읽지 마시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인생이 어렵게 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책을 읽으면요, 멘탈에도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쉬운 책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읽어내기 어려운 책을 읽어냈다. 그럴 때 우리의 멘탈은 더욱더 이렇게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번째는 월독이에요. 월독, 초월할 자. 전공 책만 읽지 마시고 전공 분야를 넘나들어서 나하고 다른 분야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계에 넘어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려면 분야를 가리지 말고 자꾸 경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읽어봐야 된다. 이게 월독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협독은 책을 혼자 읽지 마시고 나눠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본 다음에 서로 두세 명이 모여서 토론해보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 모이면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한 권의 책을 읽고 10명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해보고 그러면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만나기 힘들고 사회적 물리적 거리는 두드려도 책 읽을 거리, 책과의 거리, 이런 거는 좁혀서 여러분의 그 사유를 더욱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정신의 어떤 자양강장제를 많이 드시면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영만의 문중모색, 여러분, 두 번째, 당신은 책을 읽다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읽어버렸습니까? 또는 당신은 책을 읽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읽다가 말았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유체계는 놀랍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